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24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또다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흔들렸죠. 장 초반에는 약간 흔들리는 흐름이 있었는데 다시 올랐습니다. 올라서 끝난 이유는 어제 오늘 공통점이 트럼프의 기대감 뭐 이런 거였습니다. 제목도 뭐 땡큐 트럼프 뭐 이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트럼프가 다보스 포럼에서 화상연설을 했습니다. 이게 그 다시 상승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트럼프는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산유국이 유가를 인하하도록 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죠. 압박하는 그런 발언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현실이 될까요? 그건 아무도 할 수 없죠. 연준은 독립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제롬 파월과는 약간 척을 두고 있는 상태라 그렇지 못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금리 저유가에 대한 트럼프의 기조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상당한 점수를 준 거다. 뭐 그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만약에 저금리 쪽으로 가고 어차피 제롬 파월이 2년밖에 못해요. 그렇죠? 2년 뒤에는 다시 새로운 연준 의장이 나오든가 제롬 파월과 트럼프가 서로 손발을 맞춰서 금리나 해주면서 제롬 파월이 임기를 연장하거나 뭐 이런 식이겠죠. 왜냐하면 그 FOMC 의장은 종신이잖아요. 그래서 4년 단위로 뭐 신임만 받으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옐런 그리스펀이 20년 했죠. 20년 했습니다. 가장 오래 한 사람이 그 사람인데요. 어쨌든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인다면 화해 제스처로 좀 봐야 될 거고요. 만약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다를 수 있죠.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매파도 인플레이션만 완화된다면 금리 인하는 계속 지속돼야 될 거다. 뭐 이런 발언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아시겠지만 트럼프와 연결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고, 그렇다면 제롬 파월이 다음 주 29일일 거예요. 아마 29일 날. 그날 금리를 생뚱맞게 해버리면, 원래 동결 가능성이 괜히 높지 않습니까? 해버리면 미국에서 트럼프하고 제롬 파월이 어느 정도 화해를 했구나, 뭐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AI 인프라 투자 계획 뭐 이거 발표했던 트럼프, 물론 뭐 일론 머스크가 약간 태클을 걸었죠. 소프트뱅크 외에는 그런 만큼 돈 없다, 5천억 불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가 그렇게 태클을 걸었지만 트럼프의 의중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다르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거기다가 트럼프는 예전에 1기 때도 법인세나 감세 정책에 아주 포인트를 맞췄잖아요. 그래서 셀프 감세를 했던 사람인데, 법인세하고 규제 완화가 됐을 거다라는 어떤 뭐 경제주의다, 뭐 시장주의자, 뭐 이렇게 지금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주가가 뭐 오르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다라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지표가 하나 발표됐는데 신규 실업 청구 건수 22만 3천 건인데요. 전주 대비로 6천 건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항상 미국의 금리가 제로로 다시 또 가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표가 너무 울퉁불퉁합니다. 원래 지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울퉁불퉁하다는 것은 아직도 경제가 불안하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경제가 불안하진 않죠.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지표가 다 다른 것은 아직도 문제가 있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관성 있게 모든 지표가 나오는 데까지는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이게 제가 보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시간을 끌면서 갈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트럼프하고 손발을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는 해석도 합니다. 뭐 그거에 의해서 주가가 좀 더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죠. 그러나 일단 기술적으로는 뭐 박스권이라는 얘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산하는 과정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 차트를 보시면은 다우가 여기까지 다 올랐어요.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45,000이잖아요. 다 올랐어요.
월봉상 후에 스페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돌파가 되면 51,000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 제가 아마 해드렸을 거예요. 51,0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어려울 거예요. 그 이상은 아마 기술적으로 되게 힘들 겁니다. 그래서 51,000까지 갈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박스권에서 분산일 확률도 있고, 돌파된 51,000까지 하는데, 51,000까지 하면 슈팅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51,000 가면 이제는 조정밖에 없구나, 분산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까지 안 가고 후엑스펜으로 월봉상으로 이 추세선이면은 이제는 뭐 분산해도 된다,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가 저유가 얘기 나오면서 또 내려갔습니다. 1% 정도 또 내려왔습니다. 트럼프가 막 엄청 내립니다. 그쵸? 또 내렸습니다. 오늘 1% 내렸습니다. 21선까지 왔죠? 여기서 이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지지력을 주고 한번 오를 거냐, 그냥 떨어져 버릴 거냐, 이래요. 근데 예전에 트럼프 때 제로까지가 마이너스까지 있어요. 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40불까지 갔어요. 근데 보시면 이게 바이든, 여기서 바이든이죠. 한 1년, 2년, 3년, 4년. 딱 바이든이에요. 트럼프 때거든요. 이게 트럼프 마지막 해에 유가를 막 근데 떨어뜨렸어요. 최고가가 얼마냐면 76불이었고요. 첫 번째 최저가 44불, 두 번째 최저가는 완전히 없어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이 유가가 많이 빠질 거라는 거죠. 근데 일목구정포상으로도 지금 하락 차트로 들어와 있어요. 유가가 많이 빠질 거다. 그러니까 이것 빠지면, 그러니까 이 트럼프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유가를 하락시켜서 인플레이션 떨어뜨리고, 인플레이션 떨어뜨리면 금리 인하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주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느낌이. 그러면 유가가 예전에 트럼프 때 44불까지 갔었고, 그리고 트럼프 때가 지금 언제 한 1년, 2년, 3년, 4년이잖아요. 평균 레버리지가 46불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셰일가스가 망했죠, 그죠? 셰일가스가 망했긴 했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하락 배팅을 하는 게 맞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게 그 인도 물량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마이너스 40불에서 거래된 적이 있었습니다. 황당한 상황이었죠. 어쨌든 그 갔다가 올라왔습니다. 갔다가 올라왔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가는 지금 현재보다 반 이상 내려올 거다.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30%는 더 내려올 수 있다는 생각. 30%더 내려오면 인플레이션 없죠.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식료품의 주거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잡을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BOJ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얘기를 했죠. 일본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이번에 17년 내 최고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로금리를 거의 17년 이상 가져온 거죠. 어저께 엔캐리 트레이드 발언을 제가 했을 겁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그 사이 많이 빠져나갔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영향이 별로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저께 사실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악재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뒤져봐도 악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오늘 BOJ가 금리 인상을 해고 난 다음에 시장의 모습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영향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우리대로 갈 거다. 저는 어저께 우리나라 하락을 위클리 만기 이벤트성 하락으로 봤거든요. 이벤트성 하락. 위클리 만기 이벤트성 하락. 왜냐하면 전날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왕복 달리기 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다시 올라서서 어저께 하락폭을 다 메워버린다면 결국 왕복 달리기, 위클리 만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다 생각하고, 그러면 결국 위클리 만기가 좀 줄어드는 쪽으로 포인트가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외국인들과 기관이 동시 순매도를 했어요. 하루 만에. 근데 기관은 반만 팔아놨는데 외국인 그 배를 팔았어요. 다시 들어오는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누적으로 이제 외국인은 올해 1월달 매수가 없어진 거예요. 1월달에 매수가 사라진 겁니다. 매도로 바뀐 거예요. 어제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지는 이제 오늘부터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 지나면 연휴죠. 연휴입니다. 그러면 연휴고 다음 주 금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 시장을 상황에 따라서 뭐 미국 중심으로 하든지 뭐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못하면
사실 뭐 연휴라 뭐 할 이유도 사실은 없긴 합니다. 없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하니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미국 시장이 뭐 쉬지 않는 한은 되도록이면 아침 시장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뭐 매일 안 하더라도 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